이 심리전은 특히 대한민국 같이 분단된 현실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당장의 비무장지대 DMZ 안에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의 최수영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원근 각지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시청해 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보직이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급격하게 구독 신청을 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저비용 고효율의 대명사인 심리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Psychology Warfare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행동입니다. 본시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든 모든 정보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도 심리전은 매우 중요한 과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휴민트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 입수하는 이런 공작 작전도 있지만, 우리가 심리전 작전을 통해서 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한 일이 발생했는데, 자, 여기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댓글 사건이 아닙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본연의 임무 수행 과정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적진에서 활용하고 있는 댓글 부대라는 것이 있죠. 아고라 광장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북의 여러 끈앞풀들이 그 잡스러운 짓들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댓글이지, 국가정보기구에서 수행한 그 업무는 엄연한 국가 안전을 위한 방어 임무, 즉 업무 수행의 일환인 것이지, 이것을 댓글이라고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왜곡된 잘못된 언어적인 표현과 언론에서의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정보기구, 특히 심리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우리의 수많은 동료, 우리 공작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은요, 지나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들고 나가서 김대중 정권 수립에 개국공신 역할을 했던 국정원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려대학교 졸업한 엘리트 요원이었는데, 그와 같은 개인적인 탐욕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리하여서 김대중 정권 5년과 이어지는 노무현 정권 5년, 도합 10년 동안에 누구보다도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제 회사 생활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그 직원은 민주당으로 투신을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개인의 탐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후배인 정땡땡이라는 직원을 통해서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염탐을 시키고, 또 그 정땡땡 직원을 통해서 심리전단에 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의 먹잇감을 선정했던 게 바로 김양 사건입니다.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 오피스텔을 통해서 동료 직원의 집을 염탐하기 시작했고, 그 여직원의 차량을 미행 감시하면서 모반을 하였던 것이죠. 서초경찰서는 그 지역 관할 경찰서였는데, 그곳에서 수사과장을 담당하던 이가 권은희라고 하는 현재 안철수가 대표로 있었던 그 정당에 가입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러한 인물인데, 현재도 국힘당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혼자 어정쩡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바로 그 국회의원 권은희가 당시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혈맹 동맹으로 맺어진 이들의
집합체는 정보기구 심리전 사업을 하던 심리전 직원 김모 직원을 미행감시하고 그 집을 급습하는 이런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증폭이 되어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였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식으로 이제 부풀리기를 하였습니다. 이라 해서 명백하게도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부 요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했던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마치 싸구려 시장 잡배들이 해왔던 그와 같은 저급한 댓글 공작이라고 오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진실이 지금 파묻힌 채 아직도 우리 심리전단에서 열심히 일하다 감옥살이를 하고 연금을 박탈당한 요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말에 거짓말, 또 거짓으로 증폭시키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와 같은 무리들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통해서 무려 자신들도 경악할 만한 180석이라는 의석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날 보도된 내용들을 보셨죠? 이해찬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의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놀랐던 겁니다. 이렇게까지나 우리가 좀 치고 장난을 했지만 이와 같이 전적으로 많은 좌석을 국회의석을 확보하리라고는 그들도 몰랐을 텐데 서울 수도권과 인천 경기도에서 벌어졌던 당시에 아주 해위한 일이 벌어졌죠. 63대 36이라는 이 미묘한 비율은 수도권, 경기권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일치되는 신비로운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1979년도 예비고사 대한민국 전체 수석을 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신 그 박영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도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전부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올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게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과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지금까지 또 거짓으로 또 거짓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탑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되고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보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심리전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심리전은 특히 대한민국 같이 분단된 현실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당장에 비무장지대 DMZ 안에 전광판 설치하고 확성기 설치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북한 전역으로 전단 살포를 개시해야 됩니다. 김여정의 하명법으로 대북전단 금지를 못하게 막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악법은 무시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권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확보해주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러한 강조도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사회에서 같이 발응하여서 북한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심리전 사업인 것이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나의 동료 심리전 요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어깨동무하고 일어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어서 도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정진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그와 같은 날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전직 의원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보다 강한 대한민국 멋있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늘에서 역사 앞에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